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들의 이름은 한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들은 한동훈이가 나왔더라면 대통령에 당선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저렇게 정치권에서 떠나가지도 못하고 배회하고 지가 언제든지 들어오려고 틈새를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파는 부패로 망하고 우파는 분열로 망합니다. 부패로 망한다는 좌파들은 절대로 부패로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언론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썩은 내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돈으로 다 처발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이는 유시민이가 그렇게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이가 사과를 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용서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조용해 버렸습니다. 이게 좌파들입니다. 반면에 우파는 어떻습니까? 대선 기간 내내 20일 내내 서로 물고 뜯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치고받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암담해 보입니다. 이래서 우파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김문수 후보가 41.5% 정도를 얻었기 때문에 개멸을 하지 않고 다시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밑받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어리석은 것들이 한딸이라고 말하는 한동훈 지지자들, 한동훈이가 나왔으면 대통령이 당선됐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한동훈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한동훈이는 찍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가장 싫은 기권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준석이를 찍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동훈이가 이재명이보다 더 싫습니다.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한동훈을 찍은다 한들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동훈이는 대가리 속에 든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동훈이는 할 수 있는 게 지하, 지 식구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 소송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이가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한때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동훈이를 좋아했던 저도 요즘은 한동훈이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73년생 한동훈이를 썼던 신규진 교수, 한동훈이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의 칼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동훈이는 한때는 자기를 책을 써서까지 홍보했던 그 저자가 자기를 요즘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섭섭함을 내비치고 있지만 왜 그 사람이 왜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렇게 좋게 봤던 그 교수가 지금은 한동훈에 대해서 왜 비판의 칼을 내세우고 있는지 갈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 지를 비판한다고만 섭섭해합니까? 왜 신기준 교수가 한동훈이를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한동훈이는 구제불능이라고 말하는지 왜 그거를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한딸들이 이재명의 지지자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왜 한동훈이만 바라봅니까? 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까? 왜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파들의 문제는 그겁니다. 구제불능입니다. 한동훈이 지지자들은 그래도 우파입니다. 우파들은 분석하고 상대방을 비판할 줄 알고 그래도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딸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이재명의 지지자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썩었단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저는 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파입니까? 김문수에 대해서 그렇게 파도 미담, 까도 미담, 캐도 미담 이 말이 계속 나왔는데 왜 그거를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한동훈이 그렇습니까? 한동훈이는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한동훈이와 이준석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정치는 새롭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뒤통수를 치고 등에 칼을 꽂은 그들은 우파이기 이전에 인성이 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는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화를 사귀느라고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는 끝까지 저도 투쟁할 겁니다. 제 생각대로, 제 나름의 방식대로 투쟁을 할 것입니다. 한동훈이 그따위가 뭔데 우파들을 지를 비난하며 조그마지며 소송하고 이게 우파입니까? 지 지지자들이 아니면은 안 됩니까? 한동훈이 지지자들은 10몇 프로밖에 안 될 겁니다. 많이 잡아봤자 어쩌면 이준석이처럼 7, 8%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7, 8%의 지지율로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로지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밟아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라의 비전이 있습니까? 국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한동훈이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렇게 큰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와 화해와 포용을 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과거가 깨끗했던 사람, 삼성이 오늘날 저렇게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한동훈입니다. 묵시적 청탁, 그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습니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가 우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공격을 삼가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이가 기업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묵시적 청탁이란 말까지 만들어낸 인간, 그런 인간을 우리는 더 이상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한딸이라고 하는 인간들도 이재명의 지지자들 개딸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들을 저는 우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재명을 찍었다는 인간들, 지지한다고 하는 인간들, 김문수를 찍지 않은 인간들, 그리고 기권했던 인간들이 어떻게 우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 때문에 결국은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이 때문에 졌다고요? 아니요. 저는 특히 3명을 꼽습니다. 한동훈이, 한덕수, 홍준표, 비겁한 인간들, 국힘의 대선의 후보 주자로 나왔던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이것들 때문에 졌습니다. 정당이 다른 이준석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과 개딸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난리를 치고 언론이 전부 난리를 쳐도 5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언론이 협조 안 하고 당에서 협조 안 하고 당원들이 협조를 안 하고 대선 후보자들이 협조를 안 한 김문수가 41.5%를 얻었습니다. 사전선거가 부정선거였네 어쨌네 난리를 치지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찍었어 봐요. 김문수가 됐었을 겁니다. 김문수가 개인 상품으로 이렇게 훌륭한 상품을 가지고도 우리는 져버렸습니다. 저 쓰레기들 때문에 졌습니다. 저 쓰레기들을 지지하는 인간들, 저는 그런 인간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들도 우파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들을 우리도 배척해야 됩니다. 국힘은 해쳐 모여를 해야 됩니다. 국힘을 가지고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가야 됩니다. 이제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바로 세우고 이런 사람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쓰레기들은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재명이가 주는 상처보다 국힘이 주는 상처가 더 쓰라리고 더 아픕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 이제는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부의 적들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